네, 이 시간부터는요, 제 5과목인 학습이론 핵심 문제풀이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습에 관해서 학습이라는 것은 경험이나 연습에 의한 비교적 지속적인 행동의 변화를 우리가 학습으로 정의를 하는데, 그러면 학습으로 옳지 않은 것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3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학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기에 감전된 적이 있는 사람이 조건을 이렇게 정전기 깜짝 놀래 피하게 되었다. 이건 학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경험이나 연습에 의한 거죠. 그 다음에 번개가 치면 천둥 소리를 대비해 귀를 막는다. 학습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학습의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고학년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되었다. 근데 학습이라는 것은 학습이라고 전제하는 것. 학습이라는 것은 경험이나 어떤 연습에 의한 변화예요. 경험이나 연습에 의한 변화. 근데 비교적 지속성이 있는 경험이나 연습에 의한 변화라고 해서 자연스러운 발달, 그건 학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은 학습이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4번, 유치원에 다니면서요, 거짓말을 배웠어요. 할 줄 몰랐던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 이것도 학습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5번, 선생님께 인사를 잘해 칭찬을 받으면 다른 어른들께도 인사한다. 이게 강화되었죠. 학습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4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4번 보면은요, 우리가 많은 학습 지도 원리가 있죠. 그 중에서 어떤 원리냐, 전인 교육을 강조하는 원리는 무엇이냐 했어요. 학습의 원리는 개별화, 사회화, 자발성, 직관, 통합 원리, 그 다음에 목적 원리, 과학성의 원리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데 개별화에는 뭐예요? 학습자 개인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 개별화 원리고요. 목적의 원리는 교육 목적이라는 교육은 목적을 가진 의식적인 활동이에요. 학습이라는 것은 의도하지 않아도 무의도성으로 학습이 일어나지만 교육은 어떻게 해요? 교육을 한번 정의하면 바람직성, 가치지향적이죠. 바람직한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 그러니까는 바람직성, 인간의 의도성이 있는 것이 교육이에요. 이것이 교육인데 학습은 의도하지 않아도 학습이 일어나고 가치, 무가치, 가치 중립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교육은 가치 지향적이죠. 근데 우리가 학습 지도의 원리니까 학습 지도의 원리는 어떻게 바람직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교육이란 목적적인 활동이다. 사회화 원리는 뭐예요? 인간이 사회성 함양할 수 있도록 교수해야 되는 사회 원리예요. 그래서 공통학습을 통해 서로 합리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통합화 원리. 우리 인간한테는 인지와 정서와 신체가 있죠. 지, 덕, 체 통합하는 거예요. 한때 학교는 지를 너무 강조하지만 덕도 체도 다 중요해요. 이거 지덕체를 함양하면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인 교육을 생각하는 바죠. 그래서 통합화의 원리가 전인 교육과 관계된다 볼 수 있습니다. 자발성의 원리, 교육할 때 어떻게 누가 해야 되냐? 학습자들이 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점이죠. 모든 지도의 출발점, 학습 지도 원리 중에서 전인 교육은 통합의 원리와 관계가 있다. 6번을 한번 볼게요. 역시 학습 지도 원리에 관한 건데요. 말을 물가에 끌고 가기는 쉽습니다. 물가에 끌고 가긴 쉬우나 물을 먹지 않으려는 말에게 물을 먹기는 어렵지요. 그걸 갖다가 이 속담과 관계된 학습 지도 원리는 뭐예요? 앞서서 얘기한 무슨 원리? 자신이 능동적으로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것. 능동적으로 스스로 해야 되니까 자발성의 원리에 가는 거예요. 공부는 우리는 공부할 때 제가 가장 좋은 점은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흥미 있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자발성의 원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8번 문항을 한번 보면요. 8번 문항은 우리가 학습이라고 할 때는 다른 것들, 학습하면 행동주의 많이 떠올릴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본능이나 유전적인
유전보다는 후천적인 요인에 초점을 두어서 행동 수정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학습 이론. 우리가 행동주의 학습 이론, 인지주의 학습 이론, 사회주의 학습 이론인데 행동주의 이 학습 이론 자체가 우리가 행동 수정 상담, 행동주의 상담, 이 행동주의 학습 이론과 관계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학습 이론도 배우지만 상담하고도 관계가 있고 이런 것들 어떻게 다 환경에 의해서 학습됐다라는 표현은 조건화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에서도 재조건화 할 수 있다. 학습도 재학습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 무엇이 아니라 본능이나 유전이 아니라 환경에서 환경 자극에 의해서 반응하는 유기체이다. 그래서 환경 결정론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행동주의죠. 환경 결정론적 입장을 취해요. 유기체를 만들 수 있다. 환경, 행동 조성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 행동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면적 행동보다는 외연적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많은 행동주의 학습 이론 조건화설이 있어요. 시행착오설, 조건화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9번을 보시면 다음 중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손다이크 시행착오설, 고양이 쥐 미로 설계, 쥐 미로 빠져나가기 시행착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다이크 시행착오 이론 계속 하다가 에러가 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깨닫는 거. 파블로프의 고전주 조건에서 강아지 탈북 자극과 반응 결합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중립 자극을 무조건 자극과 결합해서 학습시킬 수 있다라는 거. ���러의 통찰설은 뭐예요? 아하 티어리예요. ���러의 통찰설. 아하 깨달음. 이건 시행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참 생각해서 목적과 수단, 관계 이런 것들은 인지주의 학습 이론이 되겠죠. 환경 장소 생각을 해서 구조화시켜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것. 그래서 인지주의 학습 이론입니다. 그래서가 아니고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윤성 그리고 헐의 추동 감소 이론 다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 해당이 됩니다. 학습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그 이론 틀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행동주의가는 인간관도 굉장히 중요한데 상담에서 많이 보셨으니 일단 행동주의 이론의 기본 가정 그래서 11번 볼게요. 다음 중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묻습니다. 자, 1번 인간은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 존재로 본다. 이것은 아니죠. 인간은 행동주의에서는 인간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 이렇게 본다. 선하다,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 선도 있고 악도 있다. 다르다는 거예요. 선하기도 하고 악하지도 않다.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1번 틀렸죠.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다. 이건 아니에요. 2번 외부로부터 자극된 반응, 자극을 받으면 어떤 자극, 스티뮬러스가 하면 거기에 대한 리스폰스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반응이 성공해서 보상을 받게 되면 내가 어떤 걸 했어요. 거기다 잘했어 하고 보상을 받게 되면 그 행동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 행동이 양성된다. 그래서 그 학습 행동은 강화된다. 그래서 맞습니다. 어떻게 환경에 주는 강화의 빈도와 형태에 따라서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학습이라는 것은 뭐 행동주의 학습은 무엇된 거예요? 행동주의 학습은 행동의 변화지. 행동의 변화예요. 인지 구조가 변한다는 것은 인지주의 학습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인간은 생득적으로 학습하려는 의욕을 가지고 있다. 아무것도 없어. 학습하려는 의욕 같은 건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난다. 그 다음에 5번 인간의 행동은
물리적 환경에 조작되지만 사회적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환경의 영향,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굉장히 다 중요해.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11번에 행동주의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어떤 자극과 반응의 결합인데 이 어떤 그 반응을 했을 때 외부에서 어떤 보상을 받느냐 행동과 굉장히 관계가 된다라는 것이 행동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손다이크의 시행착오설 13번 한번 보겠습니다. 손다이크 시행착오설의 법칙 중 다음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은 손다이크 시행착오설의 법칙은 뭐 연습의 법칙은 나중에 사라지긴 했지만은 준비성, 연습, 효과의 법칙을 제시하고 있죠. 준비성의 법칙, 연습의 법칙, 효과의 법칙. 그러면 이 다트를 보시면은 자극과 반응의 결합이 유쾌하고 만족한 상태를 수반할 때는 그 행동의 횟수나 강도가 당연히 증가하죠. 만족스러우니까 계속 그 행동을 해요. 그 다음에 학습에 있어 피드백을 강조한다. 이러니까 지금 뭐예요? 무엇을 했을 때 만족해요. 뭐 만족한다면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만족의 법칙은 없어요. 준비성의 법칙, 연습의 법칙, 효과의 법칙. 준비성, 연습, 효과의 법칙. 그래서 학습에 있어서 어떤 효과를 줄 때 학습이 잘 일어난다 보는 것. 글쎄요. 손다이크의 시행착오의 학습 법칙 중에서 준비성의 법칙, 연습의 법칙, 효과의 법칙이 있는데 학습에 있어 피드백을 강조하고 만족하면 그 학습이 계속 증가한다라는 것은 효과의 법칙 5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15번 보시면요. 고전적 조건화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고전적 조건화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고전적 조건화는 파블로프의 강아지 타액 분비 실험 무조건 자극과 중립 자극을 결합해서 중립 자극을 학습시키는 것, 조건화시키는 것이죠.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조건화가 이루어지려면 중립 자극은 무조건 자극과 동시에 혹은 그에 조금 앞서서 주어야 한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게 그 시간의 원리, 그 학습에 있어서 조건화될 때 원리가 있죠. 조건화 원리. 자극과 반응의 결합을 이끄는 고전적 조건화 되려면은 조건화의 원리가 있죠. 조건화 원리. 시간의 원리, 그다음에 강도의 원리, 시간의 원리, 강도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라고 써요. 시간, 강도, 계속성, 일관성. 시간의 원리는 뭐냐? 중립 자극을 뉴트럴 스티뮬러스를 학습시키려는 거예요. 종을 학습시키려는 거잖아요. unconditioned stimulus, 무조건 자극보다 먼저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딸랑딸랑 먹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안 되면은 최소한 동시에 주라. 딸랑딸랑 치면서 주든가 먹이를 주고 무조건 자극을 먼저 주고 중립 자극을 주면 역행 조건화라고 해서 조건화가 이루어지지 않나 그랬어요. 강아지가 무조건 자기에 관심을 주니까 구에 딸랑딸랑 치는 것이 이것이 와서 중립 자극 인지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자극 앞에 중립 자극을 먼저 제시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중립 자극은 무조건 자극을 제시한 직후에 제시할 때 조건 형성이 잘 된다. 그건 아니에요. 역행 조건화 이러면은 조건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시간의 원리고. 강도의 원리는 뭐예요? 강도의 원리는 매일 동일한 것보다도 강아지한테는 사료보단 육포 같은 게 어떻게 결합이 더 잘 일어난다. 무조건 자극의 강도가 강할수록 결합이 잘 일어난다. 계속성을 학습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중립 자극이 조건화 될 때까지 계속 자극을 주어야 한다. 그죠? 일관성 원리. 학습시키고자 하는 중립 자극을 같은 자극을 줘야 되지 헷갈리지 않게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일관성의 원리죠. 3번 계속 보시면
조건화가 이루어진 후 무조건 자극 제시 없이 계속 조건 자극만 제시하면 조건화 되었던 것이 어떻게 소거되죠. 그러니까는 딸랑딸랑 이걸 계속 줬어요. 이거는 중립자극을 조건화돼서 이제 조건 반응이 일어났는데 이건 처음에 unconscious stimuluus가 결합이 돼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없이 계속 딸랑딸랑만 줘요. 계속 이거 없어요. 계속 이거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에이 안 주겠지 하고서는 무조건 자극이 없이 계속 그럼 소거된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조건 형성을 이루기 위해 제시되는 중립자극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는 자극이 제시되어야지만 결합이 잘 일어나고 그 후에는 조건화 된 다음엔 딸랑딸랑에도 반응을 하지만 비슷한 자극에도 반응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일반화의 원리, 일반화 원리, 비슷한 자극에도. 그 다음에 무조건 자극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조건 형성이 용이해진다 그랬어요. 이것이 조건하에서 기본 원리에 대한 것. 시간, 강도, 계속성, 일관성의 원리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17번 금방 볼 수 있어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자극에 일반화예요. 이건 뭐예요? 고전적 조건화와 관계된 거예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일관성의 원리, 일반화, 자극의 일반화. 그죠? 일관화성의 자극을 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라를 보고 화들짝 놀 결합이 탁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자극에도 반응하는 것입니다. 19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이론은 무엇인가 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가 점심시간에 떠들며 식사하고 있는 아동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바닥에 떨어진 친구의 필통을 주워준 학생을 지적하여 칭찬했어요. 주워서 아유 너 참 잘했구나 했어요. 그런 후에 그 학생은 계속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칭찬받은 학생이 계속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건 이 이론에 해당하는 거 행동주의 설명하는 것 같은데 조건화인데 어떤 조건화인가 했어요. 지금 파블로프의 조건 형성, 왓슨의 고전적 조건, 왓슨의 조건 형성 이론,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반듀랄 사학습, 레빈의 장이론. 레빈의 장이론은 인지주의고요.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어떤 행동이에요. 행동 후에요. 행동이 먼저 나타났어요. 그 후에 어떻게 행동이 나타난 후에 어디 보상, 행동 후 보상이에요. 어떠한 반응을 한 후에 보상을 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전적 조건화와 조작적 조건 차이는 고전 조건은 자극을 딸랑딸랑 SSS 자극과 반응의 결합, 자극을 줘서 반응을 이끌어내는 거라면 조작적 조건 어떤 행동을 먼저 했단 말이에요. 행동 후에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떤 행동을 능동적으로 한 다음에 보상을 하니까 얘가 그 행동이 강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스키너의 강화 이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어떤 아이가 칭찬 받았어요. 떠들고 있는 아이를 관찰하다 선생님 보니까 필통을 주어서 올려준 아이를 칭찬했어요. 그걸 보고 또 다른 아이가 그렇게 해야겠다고 하는 건 이거 뭐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그거는 사회학습이죠. 모델링 한 거니까. 근데 이거는 그 학생이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도 계속 그런 행동을 해요. 이거는 뭐예요? 스키너의 작동적 operant conditioning 조작적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0번 다음 중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 유기체는 행동을 유발하는 능동적인 존재라고 했죠. 아까 행동을 능동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생활 환경이 주는 강화의 형태, 강화의 빈도에 따라서 행동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능동적인 존재이고 유기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선택적으로 반응을 방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수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유기체 스스로 반응을 방출한 거다. 그 반응을 방출한 거에서 어떻게 보상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양성되기도 하고 제재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3번
유기체가 환경 자극에 능동적으로 반응해서 나타나는 조작적 행동들을 어퍼런트, 작동적 행동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키너 이론이 나와서 비로소 조건 반사설 옛날에 그러니까 원래는 고전적 조건화가 아니라 조건 반사, 어떤 조건을 주니까 반사적 행동을 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스키너 이론이 어퍼런트 컨디션이 작동한 것 같고 조건화 이론 설명한 이론이 나오면서 클래시컬 컨디션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기체가 어떻게 하느냐, 환경자에 능동적으로 반응해서 나타나는 유기체의 어퍼런트, 작동의 초점을 맞춰 설명하는 개념이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입니다. 4번, 유기체의 기능적 법칙을 수립하는 데서 반응 관련성 굉장히 크게 될 수밖에 큽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조건화라는 것은 처음엔 중립적이었던 자극이 일정한 훈련을 받게 되면 나중에는 무조건 자극의 제시 없이 조건 자극만으로도 새로운 반응이나 행동의 반응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중립적이던 걸 훈련을 통해서 하는 건 뭐예요? 고전적 조건화죠. 주작적 조건화가 아니라 이 뉴트럴 스티뮬러스, 중립 자극을 무조건 자극과 결합해서, 여기처럼 결합해서 조건 자극으로 만들 수 있다. 조건 자극으로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 조건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클래시컬 컨디셔닝, 고전적 조건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20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1번 한번 볼게요.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조건화의 주요 현상은 무엇인가? 학기 초나 수업 시작 시에만 열정적으로 수업 태도를 보이더니 점차 사회 담당 교사도 국사 교사와 유사하게 지루한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사회 과목에 대한 흥미도가 점점 떨어지게 되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아이들이 지금 사회 과목, 국사 과목, 유사 과목이에요. 점점 지금 여기 표현한 건 재미있는 것 같았으나 재미있게 형성된 거로 표현이 되죠. 학기 초에는 열정적으로 수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덜 지루했는데 지금 여기 있어요. 점차 국사 교사와 국사 선생님하고 유사하게 지루한 수업을 해요. 비슷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점차 어떻게 조건화됐던 것이 국사 마냥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화됐던 반응이 어떻게 사라진다. 소거. 왜냐하면 흥미라는 것은 조건 자극이 아니라 어떻게 unconditioned 스티뮬러스예요. 무조건 재밌는 거는 무조건 결합해갖고 사회 과목이 됐는데 이 흥미가 없이 계속 조건화만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조건화됐던 반응이 조건화됐던 것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소거가 됩니다. 소거. 그래서 22번 보시면요. 다음 중 조건 형성에 나타난 주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 일단 형성된 조건 반응은 실험 장면에서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 관계없는 다른 자극이 개입이 되면 어떻게 해요? 조건화가 더욱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극이 개입되면 조건화가 약화되겠죠. 그러니까 내부 제지되거나 외부 제지에서 소거가 일어나는데 일단 조건 형성이 되는데 다른 자극이 되면 조건화는 결합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 1번입니다. 그러면은 2번을 보시면 소거 현상이 일어난 후에 일정 기간이 흐르고 나면 그리고 조건자가 딸랑딸랑 하면은 갑자기 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자발적 회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거 현상이 일어난 후 일정 기간이 흐른 후 조건 자극을 제공할 경우에 다시 조건 반응이 일어난다. 이것이 뭐다? 자발적 회복이다. 자발적 회복이다. 3번 조건화된 자극과 유사한 자극에 반응하던 유기체가 딸랑딸랑 자라보고 놀란가 소뚜껑 화들짝 놀랐다가 그 자극에 일반하죠. 근데 자라 소뚜껑 자극을 구별하는 거, 자극을 변별하게 되죠. 그래서 3번 조건화된 자극과 유사한 자극에 모두 반응하는 유기체가 자극을 구분해서 반응하는 것은 뭐다? 자극 변별이다. 4번 조건 형성이 되고 난 후 무조건 자극이 제시되지 않고
조건 자금은 반복해서 제시되면 점차 결합이 약해져서 마침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무엇됐다? 소거됐다. 소거되었다. 이제. 5번 일단 조건 형성이 되고 난 후 그로 직후에 유기체가 유사한 조건작에 대해서 모두 반응하는 것은 무엇이다? 일반화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 조건 형성의 원리, 그러니까 소거, 자발적, 자극 변별, 자극 일반화, 고차적 조건 형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알고 있어야겠죠. 이것은 고전 조건 형성에서 나타나는 조건화의 원리였습니다. 2차시 여기까지 하고요. 학습이론 다음 차시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